네, 오늘 굵직한 실적 발표가 꽤 있네요. 오늘이 본격적인 어찌 보면 1분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고, 또 LG전자도 그랬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장 마치자마자 공시 나왔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. 영업이익이요 2,5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%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, 시장 컨센서스가 1,600억 원대입니다. 1,638억 정도 컨센서스가 이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었으니까 시장 눈높이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된 겁니다.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이 한 4조 4천이었는데요. 매출액은 부합하는 정도 혹은 약간은 밑돌았습니다. 지금 시장 눈높이하고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요. 이 부분은 어떤 연유 때문인지 분석도 좀 필요해 보이고,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.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잡았는지도 확인이 일단은 필요해 보이는데요. 또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내일장의 움직임까지 관심 가져 보셔야겠습니다. 그러면 절대 전략으로 오늘 장 정리하면서요.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. 함께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. 상승 모멘텀 부재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, 상승 모멘텀은 오늘 많이 나왔죠. 이 삼성전자, LG전자, LG솔루션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모멘텀 부재라는 부분은 그 이상을 지금 현재 긴축 속도에 대한 빠른 움직임,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랠리 부분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런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판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분위기는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심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모멘텀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, 좀 아쉬운 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원래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,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건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시장 분위기가 싸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오늘 장의 중요한 점들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주세요. 네, 그래도 힘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우선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우선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뜨뜻미지근한 부분인데요. 우선 그런 것 같아요. 우선 1분기 때 잘 나왔다 하더라도 2분기, 하반기 때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음표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램 가격 약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 좋아야 된다. 또 이제 이 어떤 클라우드 수요나 여러 가지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지금 궁극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황이 우호적이다는 말만 나오고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 매수가 좀 안 들어오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결론 가장 큰 건 이제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우려 때문에 대표적인 재고 수출 업체인 삼성전자를 매입하려는 어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장도 저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역시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최대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참 잔인하죠. 어떤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전장 부분, 모바일 부분, 한마디로 이 사업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면서 이제 이익 구조에 대한 부분에 다변화를 하고 있는, 그거에 대한 부분도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사항이 바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하락세가 나온 부분인데, 우선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주죠.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항상 이 금리 인상 시기 이때마다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되풀이 됐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국 쪽의 긴축 우려 부분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좀 하락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
어떤 성장주들의 그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주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, 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이 주가를 반영하는 게 그 3, 4년 후에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주가로 많이 땡겨오는 경향이 있는데,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도 좀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을 텐데, 그 부분이 좀 더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특징적인 부분이 오늘 이 페인트 가격에 대한 인상 소식 때문에 이 페인트 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, 지금 현재 페인트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최대 30%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우선 뭐 국제유가 같은 원자재 값도 급등했던 부분이 있고요. 또 이제 물류비나 인건비 같은 부분이 덩달아 오르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인트 주들이 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라, 이 페인트와 같은 이제 인테리어 또 건설, 이게 바텀업 방향으로 나가면 이쪽에서의 어떤 투자 전략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어떤 숙제가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,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모멘텀, 그리고 이 어떤 유동 모멘텀과 종목별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부분으로 강하게 유동성이 몰리는데,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페인트주들이 오르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, 지금은 이제 뭐 그 위에 뭐 페인트 위에 뭐 건자재도 있겠고, 또 이제 그 인테리어 대표적 한샘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죠.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유가의 어떤 상승이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, 이 바텀업 방식으로 오늘 페인트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그 주가가 상승이 아니라 이건 좀 연결고리를 생각해서 투자하시는데 좀 공부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이 파트론입니다. 이 파트론 같은 경우가 양시장 카메라 좀 부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이 우선은 지금 파운드리가 좀 공급난이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AP 수급 이슈가 좀 해소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이 생산 공장, 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뭐 갤럭시나 어떤 신모델량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그 카메라 모듈 그 종목 대표적인 기업인 파트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4분기 때는 좀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1분기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하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특징적인 그런 종목도 많이 없었고요. 좀 아쉬운 그런 장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내일은 금요일입니다. 주말을 앞두고 괜찮을지 요즘에 분위기가 다소 좀 어두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2700선 이탈이 나온 상황인데요.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? 결론은 그 IT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와줘야 이 IT 특히 반도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삼성전자, 그리고 SK하이닉스, 또 LG전자가 상승세를 보여줘야 그 밑에 있는 반도체 또 IT 장비주, 소재 업체들도 상승세를 보인다는 부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어떤 이 영업이익 같은 게 저도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, 이런 기업들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줘야 시장 분위기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좀 아쉬웠지만 내 저가 매수 또 이제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1분기 실적 잠정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추정치가 높아진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그 두 번째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슈 때문에 원자재 공급 차질이 좀 심화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,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원자재 공급에 대한,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혜 업종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은,
이응해야죠.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뭐 유틸리티나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 방어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.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해서 뭐 판단하는 거는 금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원자재 가격이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된 그런 상품들도 있는데 여전히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.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의 수혜 업종,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업종, 이런 종목들로 철저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,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. 네, 무조건 그 종목 장세라는 부분이고요. 시장을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게, 저는 이제 그 뭐 인플레 우려나 뭐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1분기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요. 근데 그 이후에는 시장과 어떤 이제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제 주식시장과는 타협과 어떤 대화가 되고 있지 않나.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뭐 4월 시작했는데 2분기 때의 그런 낙폭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결론으로 이게 말한다면은 낙폭도 크지 않고 상승폭도 크지 않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항상 이럴 때는 순환매 그리고 유동성이 강하게 몰릴 때는 다른 때보다도 더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